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지금의 맹찬영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 딱 9일 남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미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면서 자신의 대북 외교 성과를 강조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불렀던 바이든 후보는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후보 발언의 속뜻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중공군 열사릉을 참배하고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더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네. 마지막 미국 대선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지도자가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북 정책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에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각자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대처를 또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이런 네네. 말은 정말 수십 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자 중에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지금 뭐 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그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공화당 정부가 대체로 과거 보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펼쳤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본인이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4년 동안 초지일관해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동안의 공화당 대통령과는 정반대 행보를 펼쳐왔고 이번 그 토론회에서도 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쟁을 막고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그 본인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이 한반도 문제에서 안정성을 보여줬다. 이것을 매우 부각시킨 그런 토론회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의 주류, 워싱턴의 주류로부터는 약간 이단화적인 정치인인데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근데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핵 능력 축소를 전제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네네.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기존에 비해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바이든 후보의 북한에 대한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입장이 일단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폭력배라는 표현도 나왔고 네. 그러면서도 핵 축소를 약속하면 만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핵무기를 인정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핵 폐기를 목표로 하면서 그 네. 과정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이 먼저 나와야 만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보면 과거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란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졌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 지금 그 바이든 후보의 입장도 현재로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의 핵 능력 축소라고 하는 발언을 전반적인 핵 폐기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혹시 또 이걸 어떤 핵 능력의 감축, 현재 핵무기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어쨌든 좀 더 중요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앞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생각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제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민주당 정부군, 공화당 정부군 간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고요. 또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은 볼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바이든 후보도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선 조치들, 예를 들면 핵 동결이랄지 현재 동결은 핵 개발하고 있는 상태를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제했을 때 만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여지는 열어뒀습니다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네네. 기존에 해왔던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북미 양국의 정상들이 위에서 먼저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방식, 그게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칼을 빼든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칼집에 칼을 넣은 적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전 상태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스몰 딜과 빅 딜이 부딪히면서 사실상 그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비핵화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 상태로 가서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트럼프 대통령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하면서 남관계 또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기 초기에 접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역사에 남는 업적을 하나 그렇습니다.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던 톱다운의 방식 이런 것들은 무효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주변국과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아마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 방식으로 회귀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바이든 후보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아마 바텀업 방식,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실무회담의 성과가 나와야 그 최고 당국자 회담까지 가는 또는 최고 책임자 회담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후보는 여전히 그 민주당 과거 정부의 입장을 그 대북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어떤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나눠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문제라 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들은 여전히 ING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것은 좀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방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과 상당 부분 이제 괴를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주한미군 철수 부분도 역시 보수적인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카터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전향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 정반대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미 관계사를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딱 9일 남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나 이것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또 보는 그런 네.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막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 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트럼프 네.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객관적 지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지금 좁혀지고 있는 흐름도 있고요. 네.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숨겨진 표들이 지난 대선 때도 확실하게 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접점 지역에서는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 방식은 굉장히 저돌적인 인파이트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좁혀가는 이 속도를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5대5라고 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한국 대선이었다면 사실 이 정도 여론조사 수치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9일 정도면 대체로 정리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한국 대선도 뭐 매우 역동적입니다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선거 방식도 다르고요. 또 네.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지난 4월 총선 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건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 5천만 명 정도가 네. 투표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꽤 많은 숫자가 한 겁니다. 그 지난 대선 때 약 8배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네. 수치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또 투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각 주마다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뭐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네네.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중공의 6.25 전쟁,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서 네.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공군 열사능에 참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네.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해창의 그 중국 인민지원군입니다. 공식 명칭. 네. 의용군 형태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형식은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유엔군 묘지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중국 인민지원군에 참전했다가 사망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망자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동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북중 우호 친선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마오쩌둥의 아들인 모한영도 거기에 안장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한 걸로 그렇습니다. 돼 있죠. 네. 사망을 했고 마오쩌둥이 그 모한영의 그 묘소를 북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 여러 지도자들의 그 입장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계속 지금도 그 회창에 그 묘소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일 텐데 네. 근데 저 중국 선양에 있는 또 중공군 열사등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유난히 좀 북중 간의 어떤 혈맹 네네. 관계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때 명분을 보면 항미 원조 보호가 유의국이었습니다. 네,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항미 원조는 이제 미국에 저항하고 네. 그다음에 조선을 원조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고 네네. 보호가 이국은 집을 보호하면서 국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방점은 보가 이국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결국
그때가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 혈맹 관계가 여전히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풀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 러시아와 관계 그들을 링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좀 더 기대면서 현 상황들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서 미국을 역설적으로 압박하는 네. 그런 형태가 지금 북한의 외교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그 북미 간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중 관계가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금 사례가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 행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열사등에 참배도 하고 헌화도 네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네네. 좀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열사등에다 화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뭐랄까 맞짱을 치듯이 네네. 서로 이렇게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관계의 중요성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오픈되어 있는 공간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 쪽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보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또 여러 차원에서 뭐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요. 또 그 북중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상수로서 북한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어려울 때는 중국이 기대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순망치 안의 관계는,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미중 관계가 풀려지지 않는 속에서는 더더욱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깊은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요. 네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져놓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미 간에도 계속 얘기가 됐고. 근데 네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이렇게 발언했어요.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네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역시 이제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일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종전선언의 가치를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정치적 차원에서의 그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현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풀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로 가는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고려한 차원에서의 포석이고, 또 미국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불쏘시개로 종전선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미 간에 좋은 접점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오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